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방송에서는 2차전지 기업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특징주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2차전지가 아주 안 좋은데, 아, 이거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지금 빨간불 들어온 종목이 아예 없네요. 빨간불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진짜 헛웃음이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지금 빨간불 들어온 종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잘 버틴 종목과 가장 많이 내린 종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내린 종목 위주로 볼까요? 어쨌든 코스모 신소재 보고, 이게 지금 최근에 형사님께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신경을 써서 봐보겠습니다. 금양도 일단 보시죠. 네. 그리고 롯데. 진짜 어떡하냐, 진짜. 이거 방송이 안 됐는데. 일단 다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봅시다. 네. 끝까지 가야죠. 이렇게 된 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LG화학은 봤었죠. 직전 영상에서 봤고, 그래서 패스하고,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봤고, 포스코 퓨처엠, LNF, 이렇게 6종목을 보고 나서 그나마 잘 버틴 종목들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모 신소재. 일단은 뉴스 위주로 살펴볼게요. 근데 뉴스가 없을 겁니다. 뉴스가 없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잔인하게도 2차 전지는 뉴스조차 없다. 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뉴스는 별로 코스모 신소재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런 뉴스가 떴는지 모르겠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지수 편입 후 리밸런싱일까지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었다. 근데 결국엔 좋지 않았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기 전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는 뉴스에 팔린다. 이런 뉴스겠죠, 뭐. 네, 그런 뉴스로 보입니다.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서 주의할 점은 편입 종목들이 지수 편입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코스모 신소재가 그러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뉴스는 딱히 없고, 최근에 업황도 좋지 않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트럼프가 취임을 해버리면 낫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차트 위주로 한번 볼게요. 안 좋아요. 네. 월봉만 봐도 안 좋아요. 외국인이 포기를 하네요.
외국인이 왜 팔고 있냐? 잘 버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저 윗꼭지에서도 잘 버텼으면서 지금 팔고 있고. 네, 안 좋습니다. 주봉도 안 좋고 일봉도 안 좋고. 최근에 형사님께서 단타로 들어가셨다고 댓글을 남겼었던 것 같은데, 가는 놈이 더 간다고. 단타는 일단 우상향 종목으로 고르는 것이 좋아요. 네, 근데 코스모신 소재는 지금 우하향 중이죠. 우하향이 아니라 아주 급락 중인데, 이러한 종목에 단타를 하면 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차라리 장기 투자자가 저금통에 동전을 넣듯이 아주 느긋하게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보는 것이지, 단타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단타에서 실패하면 조금씩 적립하면서 물량을 늘려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락은 진행 중이다 아직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그널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고점이 79,000원 79,0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뭐 없습니다.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고, 뭔가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그래도 얘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서 괜찮게 보죠. 지금 차트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차트가 중요했어요. 그래도 컨센서스를 한번 봐보면, 어쨌든 올해는 빠르게 증설하는 해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지만, 내년에 올해 투자했던 것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흐름은 2026년까지 폭발한다. 왜냐하면 빠르게 증설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수율도 올라오고 가동률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폭발한다. 그래서 미래는 있다. 하지만 당장이 문제죠. 2026년이 되면 올해 250억 원의 영업이익이 1255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실적을 땡겨와서 PER을 따져보면 18배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성장성 대비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2차 전지라는 게 문제인 거죠. 2차 전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시기적으로 투심이 좋지 않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극복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까지는 뭐 기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넘어가고, 금양은 지난번에 뉴스를 전했었죠. 금양이 최근에 주주들을 데리고 몽골 광산 다녀오겠다. 몽골 광산을 보여주겠다. 가짜 뉴스를 없애겠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져서 괜찮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었죠. 근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좋은 뉴스이긴 한데 수주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 꿈만 있다.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네, 그래서 금양은 뭐 보는 것이 의미가 없고 수주 소식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방 밖에서 귀여운 2명의 빌런들이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네, 다소 시끄럽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거 봐야 되나? 와, 정말 이거 방송이 안 돼요. 지금 방송이 진행이 안 된다. 이거 이대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뉴스 위주로 좀 볼게요. 롯데는 정말 위기인가? 위기인 것 같긴 한데 망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롯데 부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하네요. 자산 내세운 땜질 처방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롯데그룹의 비상벨이 울렸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과 부진과 미래 전략에 대한 회의론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정작 이보다 더 심한 것은 롯데였다. 롯데 위기의 원인은 2가지다. 유동성 위기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미숙한 대처. 그 결과 롯데가 공중 분해될 것이라는 위기론이 확산됐다. 반면 재계 서여 6위의 롯데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롯데 역시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71조 원의 부동산, 부동산이 71조래요. 그거 안 망하죠, 그러면? 안 망하죠. 그렇습니다. 롯데도 정말 상태가 안 좋군요. 근데 망하진 않을 거고. 일진 머티리얼즈 등을 사들이는 가운데 롯데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모호했다는 점이 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금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죠. 이름을 바꿨죠. 인수하고 나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당장은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유통사업의 레드오션을 벗어나 배터리와 바이오에 올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이커머스에 주력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신세계처럼 오프라인 영역의 왕자를 되찾기 위한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인수했던 것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장 업황이 좋지 않고 미국발 분위기도 좋지 않고 주가도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겠으나,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미래에는 전기차 시대가 온다면, 가까운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전기차 시대가 정말로 다가온다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인수한 롯데그룹은 결코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당장은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뉴스들이 그거네요. 롯데에너지 뉴스보다는 롯데그룹 자체를 까는 뉴스가 많군요. 롯데그룹 자체를 까고 있다. 롯데 위기설. 그래서 롯데그룹사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증권에서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노스볼트 파산. 2차전지 셀 업체 반사이익. 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장비 소재 업체엔 타격이다. 그렇군요. 노스볼트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원인은 크게 4가지인데,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 둔화, 그리고 한국, 중국 2차전지 기업의 시장 과점, 그리고 자금 조달 실패, 그리고 생산 수율 개선 실패. 가장 큰 이유는 이거 같아요. 생산 수율 개선 실패. 그래서 노스볼트 파산으로 2차전지 셀 기업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노스볼트와 계약을 맺었던 국내 장비 소재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어디냐? SFA는 두 건의 장비 공급 계약 중단을 공시했고 올해 3분기 손실액을 2,119억 원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너매트리도 좋지 않고 SK 넥실리스와 동박기업 SKC죠.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등 주요 동박 기업들도 모두 노스볼트 고객사로 두고 있다. 노스볼트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래서 셀 기업에게는 반사이익 가능성이 크지만 소재 기업들, 장비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있다. 소재 산업 중에서 동박 기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셀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장비 소재 기업의 타격도 상쇄해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지금 노스볼트와 맺었던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안 좋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조사모사예요. 조사모사입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뭐 당장 이런 것 때문에 빠지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근데 뭐 그렇게 큰 악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거는 노스볼트와 맺었던 계약이 취소되면 결국에는 그 반사이익을 보는 다른 배터리 기업들과 계약을 맺게 될 거예요. 다른 쪽으로 또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본다면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본다면 국내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안타깝게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멈추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속도가 좀 잘 안 나네요. 에코프로 머티 뭐 안 좋겠죠. 뭐 안 좋겠는데 뉴스를 한번 보면 최근에 뭐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군요. 11월 27일 삼성 SDI와 양극재 전구체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은 2,056억 원, 대충 2,060억 원. 이것은 지난해 매출액의 21.6%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찮은 규모예요. 이번 계약에 따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난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삼성 SDI의 국내외 공장에 전구체를 납품하게 된다.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BM 외에 다른 기업과 근데 삼성 SDI면 그건데 에코프로 EM이죠. 결국에는 에코프로 BM 쪽이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쨌든 에코프로 BM 외에 다른 양극재 기업들과 계약을 맺는 것은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삼성 SDI는 원래 에코프로 BM의 고객사이고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는 양극재 합작 회사를 또 설립을 했었죠. 그게 바로 에코프로 EM. 아마도 그쪽이겠죠. 뭐 그러면 그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계약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하지만 또 다른 양극재 기업들과의 수주 공급 소식을 전해준다면 더 좋겠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양극재 내재화를 준비하는 모양이군요. 네, 그래서 전구체 계약을 한 모양이네요. 이러면 에코프로 BM, 네, 삼성 SDI를 주력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에코프로 BM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는 뭐 이쪽에 또 공급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성 SDI의 배터리 셀 생산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증가해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코프로 BM과의 계약도 계속 증가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삼성 SDI는 이번 계약을 통해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자회사인 STM을 통해 직접 양극재로 가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쪽에 에코프로 머티가 일단은 공급을 하기로 해서 나쁘진 않은데 에코프로 BM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한다. 네, 이것은 주정부 법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정말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근에 좋았다가 말았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폐지를 하더라도 주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업체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가 안 줘도 주겠다. 이게 현실이에요. 대통령 마음대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은 정말로 트럼프가 모든 것을 다 취소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진짜로. 전부 다 취소할 것처럼. 그럼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면 결국엔 다 살아난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다 살아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당장은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 분위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뉴스 위주로 좀 봅시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율촌 산단 19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최근 2공장까지 준공해서 연간 리튬 4만 3천 톤 생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미쳤다고 계속 공장을 짓고 있겠습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더 전문가고. 왜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가야만 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당장 그지 같아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바보입니까? 정말로?
2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그룹사인 포스코 퓨처엠의 대부분 공급할 예정이다. 지금 포스코가 짓고 있는 리튬 공장에서. 그리고 SK온과도 장기 계약을 맺었고. 포스코 홀딩스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뉴스는.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을 생산하고 그 리튬을 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를 만들죠. 2차전지 소재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포스코 그룹 회장이 얘기했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포스코와 호주 광산 회사의 합작 법인으로 이번에 완성된 공장에서는 리튬이 포함된 광석을 호주에서 들여와 가공하게 됩니다. 원료와 제품 모두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원래 내년이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뀐 건 없는데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 네. 정말 트럼프가 모든 것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나요? 정말 여러분도? 그럴 것 같다면 당장이라도 저 바닥에서 파십시오. 저 바닥에서 파셔야 돼요. 진짜. 이 바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법을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주 정부 법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 정부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바닥 다지고 꿈틀대나요? 그래서 포스코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뉴스도 있는데, 글쎄요. 리튬 가격 그대로인데, 그래도 내용을 한번 보면 최근 배터리 주 원료로 사용되는 리튬 가격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리튬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 홀딩스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리튬 가격이 반등은 할 거예요. 지금 이미 여기저기서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등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도 달라질 건데, 하지만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리튬 가격이 반등한 것은 일부 리튬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이연한 영향이 크다. 네, 이것은 전에도 얘기했었죠. 중국 CATL이 생산을 중단했었고, CATL이 그럴 정도면 재무가 좋지 않는 리튬 생산 기업들 대부분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산이 이어지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엔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서 감산을 하고 있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수익성도 개선이 됩니다. 리튬 가격은 양극재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며 양극재 업체들은 통상 2에서 4개월 전에 2달 전 그리고 최대 4개월 전에 매입한 리튬으로 양극재를 생산해서 판매한다. 이 기간에 리튬 가격이 내려가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리튬 가격이 오르면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는 것은 양극재 기업들에게는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소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더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러지 않습니까? 아직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 멀지 않다.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뭐 차트를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지금 또 귀여운 빌런이 또 지금 밖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다소 배경 음악으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LNF도 한번 뉴스 위주로 볼게요. 이거는 저번에 봤던 거고, 테슬라의 판매량이 내년에는 증가할 것인데 LNF가 수혜를 볼 것인데, 근데 그런 거 안 먹힌다. 그런 거 안 먹혀요 지금. 그냥 뭐 얄짤 없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전해져도 반응을 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 번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네, 결국에 나중에 한 번에 반영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시장에 과도한 해석이 있고, 네. 차트는 좋지 않아요. 지금 모든 이평선 아래로 내려갔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느긋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LNF도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 전해져도 움직이지 못하고 업황의 부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업황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를 모으는 상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한 번에 가시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차 전지 기업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네, 이렇게 간다. 여기에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좀 느긋하게 봅시다. 이미 다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네, 이미 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것을 이겨낸 사람이 저 위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LNF도 봤는데, 그러면 그나마 잘 버텼던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코앤드림, SK이노베이션도 사실은 얘가 3분기 때 SK온이 기다리고 고기다렸던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안 먹혀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괜찮네요. 상대적으로는 괜찮고, 여기가 통곡의 벽이 되고 있군요. 여기 128,300원. 여기서도 네, 이 라인을 돌파해야지 위가 열리는데, 지금은 분위기상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흑자 전환을 해도 예전 같았으면 흑자 전환했다면 이미 뚫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길 수 없잖아요. 어떠한 호재가 나와도 이러는 거 봤을 때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섹터의 분위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결국엔 돌아선다.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고 4분기에도 흑자가 이어질 거고 내년에는 더 좋을 겁니다. 내년엔 더 좋을 거고, 그리고 지금 아이오닉 9이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죠. 엄청 잘 팔릴 것 같아요. 국내외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이. 최근에 미국에서 공개가 되었을 때도 네, 아이오닉 9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고 싶어요. 네, 그 정도로
디자인도 잘 나왔고,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럴 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도. 그리고 왠지 만약에 트럼프가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그 전에 막 사람들이 전기차 사려고 몰리지 않겠습니까? 네, 폐지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수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조금 많이 줄 때 사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짝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야만 하는 길이다. 미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환경 규제가 내년에는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팔 수밖에 없다.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많이 팔지 못한다면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이 쏟아진다.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이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도 SK온이 흑자 전환하면 폭등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을 못 이기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나중에 한 번에 반영이 되면 됩니다. 나중에 한 번에 반영이 되면 됩니다. 근데 기관이 많이 사네요.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그냥 전반적으로 한국을 팔고 있는데 환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들어올 겁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래도 최근에 SK온이 흑자 전환을 해서인지 상대적으로는 포지션은 괜찮지만 그래도 당장은 좀 약해졌다. 원래는 더 강했어야 됐는데 분위기 좋다가 힘을 잃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혹시 SK이노베이션을 주력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주력으로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분 많으시면 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상황 파악 좀 하게. 주력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만. 네. 솔로스 첨단 소재도 한번 볼까요? 전기차 캐즘 그리고 중국발 과잉 공급의 적자인 동박 3사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노스볼트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SKC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게는 노스볼트 파산 소식이 악재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솔로스 첨단 소재 위주로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결정한 연내 인적 분할 추진 계획을 접기로 했다. 근데 인적 분할은 그렇게 악재 아니죠. 오히려 호재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접기로 했냐? 한번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전지박 회사 그리고 첨단 소재 회사로 재편하는 아니었는데 인적 분할을 통해 각 사업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고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만큼 사업 확대의 의지를 담은 결정이었다. 관련 사업 분야의 시장 상황, 대내외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규제 환경의 변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연내 인적 분할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를 종결했다.
검토 시기 조정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것은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말고 솔루스 첨단 소재 소식은 더 없고, 네. 특별한 뉴스는 없어 보이네요. 차트를 봐야 할까요? 이거 안 봐도 그 비디오라서 그냥 가볍게 볼게요. 월봉, 주봉, 일봉. 네, 다 똑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원치 않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하지만 2차전지 기업들이 다 살아나야 저도 좋아요. 다 아시죠? 그것은. 네, 저도 죽겠습니다.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정말.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우리도 웃으면서 방송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좋은 날 옵니다. 결국엔 좋은 날 와요. 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사랑합니다.